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 첫 경기 카라바흐를 맞이했는데 이 팀은 아제르바이잔의 우승팀이자 이번 시즌에도 1위를 달리는 팀입니다. 어제 맨유가 홈 경기에 1군이 다수 투입되었음에도 비길 정도로 만만하지 않은 게 유럽 대항전인데요. 토트넘도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공격진은 손흥민과 존슨, 솔랑케를 투입해 베스트로 가져가는데요. 그 밖에 주전급 선수로는 비카리오 반더벤과 비수마도 선발 출전합니다. 맨유전이 3일 뒤 열리는 만큼 전반전에 빨리 골을 넣어 후반전에는 교체해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재계약 관련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솔직한 발언으로 화제였는데요. 거취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시즌 주어진 대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의를 다졌네요. 마침 토트넘 데뷔골이자 멀티골을 기록했던 카라바흐를 상대하는 만큼 활약이 예상되었는데요. 손흥민은 아쉽게도 사이드 쪽으로 빠지면서 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중원 지역에서 넘어온 패스를 순두부 터치로 한 번에 받아내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수비 두 명이 붙으면서 백패스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1대1 상황이 생겨도 드리블로 뚫어내기에는 신체 능력과 스타일상 어렵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죠. 다시 한번 롱볼이 왔을 때도 몸싸움으로 밀어내서 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성기에 비해 신체 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장면에서도 과거에는 볼을 잡고 몸을 빠르게 돌려 앞으로 전진하는 드리블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돌파에 실패하고 아쉽게도 뒤로 패스하고 맙니다. 볼을 잡은 뒤 몸이 휘청거리기도 했죠. 빠르게 드리블하는데 수비진에게 커트 당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거듭 반복되지만 지금 전술에서 윙으로 나와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손흥민의 장점이 완전히 발휘되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진 신체 능력만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역습 상황이나 중앙으로 침투의 공간을 만들고 슛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장점인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못했죠. 그나마 28분에 그레이가 중앙에서 드리블하며 휘젓고 다닐 때 속도가 살아나며 왼쪽에 있던 손흥민이 빠르게 중앙 지역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번뜩였는데요. 아쉽게도 그레이가 수비의 방해를 받아 정확한 전진 패스를 넣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장점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3분 중원에서 찔러주는 롱패스를 빠르게 침투하며 속공으로 가져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한 발짝 빨라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었지만 날카로운 장면이었죠. 전반전 토트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 7분 드라구신의 볼터치 실수가 반칙으로 이어지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데요. 로메로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큰 변수가 생깁니다. 드라구신은 발이 느린 선수인데 방심 한 번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차라리 비카리오의 도움을 받거나 실점을 내주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결국 11분 베리바를 빼고 우도기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죠.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며 의욕이 넘쳤던 베리발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교체에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1분 후 카라바흐는 사르의 전방 압박에 볼을 빼앗겼고 솔랑케가 드리블하는데 수비 한 명의 거친 압박을 잘 이겨냅니다. 마치 케인처럼 저돌적인 드리블을 선보이다가 양옆을 뛰고 있는 손흥민과 존슨을 포착하는데 위치 자체는 손흥민이 더 잘 잡았지만 수비가 막고 있는 방향을 고려할 때 손흥민에게 바로 패스하기 어렵고 옆에서 침투하는 존슨에게 패스합니다. 존슨은 침착한 속도로 간결한 슛을 때렸는데 바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간 세모발 슛의 부정확한 크로스로 빠르기만 하다고 비판받던 선수였는데 리그컵 득점 이후 브렌트포드전과 오늘 경기까지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존슨이 더욱 성장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토트넘도 앞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손흥민 역시 압박이 줄어드니 더 많은 공간에서 득점을 가동할 수 있고요. 한편 토트넘은 한 명이 빠졌음에도 평소처럼 라인을 높게 올리는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감독의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순간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17분 스루패스 한 방에 1대1 찬스가 날 뻔했는데 뒤에 있던 우도기가 빠르게 커버하며 공격수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거기에 비가 와서 경기장이 미끄러운 데다가 카라바흐 공격진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다행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진 않았죠. 26분 존슨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수비 지역에서 롱패스를 받아 공간이 생겼는데 갑자기 상대 키퍼가 최악의 판단력으로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마저도 존슨을 막지 못한 채 제쳐지고 존슨은 골문이 빈 상태에서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수비 한 명이 가깝게 붙어 있어서 낮은 정확도의 아쉬운 슈팅이 되었네요. 빠른 타이밍을 가져간 것은 좋았으나 컨트롤이 어려웠다면 드리블해서 앞에 뛰는 손흥민에게 주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물론 저 상황에서 뒤로 돌아뛰는 손흥민을 보기에는 시야가 부족할 수도 있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 빠르게 돌파하며 브렌트포드 전처럼 좋은 패스를 만들어줄 기회를 찾는데요. 전반전에 아쉬웠던 온도볼을 만회하는 멋진 돌파였고 수비 4명이 달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공간이 나지 않는데 앞에 솔랑케의 침투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며 패스했는데요. 아쉽게도 조금 짧아 빼앗기고 맙니다.
속공 상황에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발휘되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52분 사르가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며 완전히 빈 공간을 만들었고 볼을 받자마자 빠르게 슛하며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여유를 찾은 토트넘입니다. 57분 손흥민의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오는 순간인데요. 32세에 어울리지 않는 스피드와 민첩함으로 수비진을 벗겨내고 토트넘 선수 4명이 옆에서 동시에 뛰며 카라바흐 수비진 2명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쿨루셉스키와 솔랑케 중 패스도 용이하면서 공간이 많이 난 솔랑케를 보는데요.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과 속도로 볼을 건네줍니다. 그대로 솔랑케는 1대1 기회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슛이 키퍼에 막히며 골이 무산되고 맙니다. 키퍼가 각을 잘 좁히긴 했지만 1100억짜리 스트라이커였으면 꼭 해결해야 할 순간이었는데 결정력이 너무나 아쉬웠죠. 그리고 67분 중앙 지역으로 움직인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기며 슈팅 찬스가 생겼고 주체 없이 슛을 때렸는데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때 세컨 찬스를 노리던 솔랑케가 쐐기골을 성공시킵니다. 아까의 실수를 만회한 솔랑케였고 침투 타이밍도 기가 막혔네요. 어시스트로는 기록되지 않지만 손흥민의 과감한 슈팅 시도가 만든 골이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몸이 무거웠던 손흥민이 쓰러지고 맙니다. 현지에서 상황을 보던 팬은 브렌트포드전부터 경기 중 오른쪽 허벅지를 체크했고 오늘 경기도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 만졌는데 후반 2분에 왼쪽에서 수비수 제치고 오른쪽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할 때 몸이 무거워졌고 23분 다시 오른발로 가마찼는데 이 순간 부상으로 의심되는 통증이 생겼습니다. 골이 들어간 것을 본 손흥민은 완장을 벗고 벤치에 교체를 요청했죠. 하프라인으로 걷던 손흥민이 갑자기 쓰러지며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를 지시합니다. 치료진이 들어갔고 손흥민은 치료 후 바로 일어나서 큰 부상은 아닌 듯하지만 맨유 경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죠. 결국 선수 교체로 손흥민은 나가게 되고 토트넘은 3대0 스코어를 지키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낫길 바라. 몇 분 전에 그가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저 다리가 필요한 것일 뿐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더 많은 슛을 날려야 하고 손흥민 슛이 튕겨져 나가 그걸 골대 안으로 집어넣기 쉬워지죠. 메뉴전 지켜보겠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 등 공격진들은 득점하지 못해도 공을 위험한 지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정말 보고 싶어요. 무실점 할 만했다. 뒷면이 견고한 수비진이 카라바흐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